정부가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돌아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강원 지역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춘천과 원주, 하천 등 도내 3개 지자체가 모두 선정됐습니다. 또 자율형 공립고 2.0에는 춘천고와 원주고, 영월 상동고가 선정됐습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의석도 8석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원주시 갑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박정아 예비후보와 또다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데드라인은 29일입니다. 이날까지 병원에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는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이 있었지만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입니다. 전공의 33명 중 23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 중 지난 28일까지 복귀를 결정한 인원은 모두 8명입니다. 진료 현장에 돌아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최후 통첩일을 하루 앞두고 병원으로 복귀한 겁니다. 다른 도내 대형 종합병원에선 아직 전공의 복귀 소식이 없습니다. 29일 기준 도내 의료 파업에 동참한 전공의는 360명, 도내 병원 전체 전공의 중 92%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사직서를 내면서 교수와 전임으로만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의 경우 중증 환자 위주로만 환자를 수용하고 있고 경증 환자는 국군병원이나 타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이 환자 수용이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경증 환자 위주로는 수용이 되고 아무래도 조금 경증이면 좀 로컬 다른 병원으로 이송 환자를 조정하면서 도내 4개 대학종합병원의 응급실 내원 환자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40% 감소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 공백이 완화될 때까지 비상진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 복귀가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이제 의료진들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외래 진료를 일부 축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공의료기관 연장 진료에 들어가겠다라고 돼 있는 게 저희 계획이에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4일 미복귀 전공의 명단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흔히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그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워야 할 계획이라는 뜻일 텐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춘천과 원주, 화천 등 도전 땅을 던졌던 도내 3개 지자체가 모두 선정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시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 혁신이 가장 중요한 상황.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세워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50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던졌는데 춘천과 원주, 화천 등 도내 지자체는 모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3곳 모두 19개 선도 지역에 포함돼 앞으로 3년간 시범 운영과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특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역 주도의 다양한 교육개혁의 선도 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가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범지역 선정으로 지자체별 교육발전 전략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춘천시는 자율형 공립고, 협약형 고등학교 등 지역형 명품고를 설립해 공교육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대, 의대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춘천에 소재한 대학들과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해 글로컬 대학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학생 인구가 급감하는 원도심 학교가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교육 등을 특성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았습니다. 화천구는 교육과 돌봄, 주거 걱정이 없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을 목표로 내놨습니다. 교육은 물론 보육과 돌봄이 어우러지는 생애 맞춤형 교육 생태계를 준비 중입니다. 원주시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교육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12개 공공기관과 고교, 대학이 연계하여 공공기관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우리 시만의 특화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취업 지원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정부는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추진 중인 자율형 공립고 2.0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는 춘천고와 원주고, 영월 상동고가 지원을 마친 상황. 교육부는 지역 교육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전국에서 신청한 40개 학교 모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교육의 자율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 계획. 춘천과 원주, 화천 지역의 새로운 지방시대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고와 원주고, 영월 상동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됐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인문학, 과학, AI 등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인데요. 자율형 공립고에는 앞으로 5년간 매년 교육부와 교육청 예산 2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 지역 지정학교 3곳은 올해 1학기부터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습니다. 강원도는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는데요. 6개 시군을 묶은 거대 선거구를 떠안게 될 뻔했던 강원도 정치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확정됐습니다. 선거구를 놓고 막판까지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한 겁니다. 여야는 전북 지역 선거구 10석을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1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구는 현행대로 8석이 유지됩니다. 여야가 춘천시 일부를 떼는 기존 8개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철원부터 화천, 양구와 인제, 고성과 속초를 하나로 묶는 초거대 공용 선거구 탄생은 피하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한 강원도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좀 늦었지만 현행 지역구로 간 건 잘 됐다. 우리 지역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특례 지역으로 유지를 안 해주면 결국은 이번에 나온 안이 6개 시군을 합치란 얘기인데 그거는 말 자체가 안 되거든. 선거구 확정으로 정당별 후보 공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춘천 갑을 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정했지만 선거구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행을 미뤄왔습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을 선거구의 변동 가능성으로 경선 일정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 주 정도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춘천 을 지역 경선 일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선거구 획정이 원만하게 합의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다다음 주 춘천 을 경선을 마지막으로 해서 8곳의 후보자 확정입니다. 선거구 확정과 함께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 강원 지역 본선 대진표는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렇게 강원 북부 지역이 선거구 획정으로 혼란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원주시 갑과 을 선거구가 일찌감치 본선 경쟁에 나섭니다. 원주시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원창묵 예비후보가 여준성 예비후보를 제치고 본선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과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3차 지역구 경선 결과 원창국 예비후보가 여준성 예비후보를 두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ARS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로써 원주시 갑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원창묵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박정아 예비후보가 또다시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먼저 원 예비후보는 민선 5기부터 내리 3선 원주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만 되면 내려와서 표만 가져가는 그런 후보가 아닙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온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주 원주 철도, 국립과학관 유치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여당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GTX 시대에 우리도 편입이 되었고, 그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그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도론산업단지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을선거구는 일찌감치 선거구도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송기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으로 확정했고, 국민의힘도 김한섭 예비후보를 공천 확정하면서 본선 경쟁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제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위한 좀 더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서 좀 더 노력을 하고, 또한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이 있어야지만 지역이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원주의 교육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한섭 예비후보는 당 인재 영입으로 원주시 을선거구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밥에도 다른 나물이 필요합니다. 저 김한섭은 신선하고 새로운 나물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선택하신 가장 큰 미래, 김한섭이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김중남 예비후보가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개혁신당 이영락 예비후보, 진보당 장지창 예비후보 등 4명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 선거구에 김중남 강원도당 탄소중립위원장이,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각각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강릉 선거구 경선 결과 김중남 위원장이 배선식 전 강릉지역위원장에게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는 김 전 사령관과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 2명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없이 김도균 전 사령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학생에게 교과서, 대금, 고교 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교 학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급식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두곡 문화복합단지 내 횡성미술관 조성을 위한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천면 두곡리 두곡 문화복합단지 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해 미술관과 수장고, 편의시설을 갖춘 미술관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미술관은 민간 투자자가 부지를 매입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해 2026년 11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횡성 호수길 축제가 오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횡성 호수길 5구간에서 개최됩니다. 횡성 호수길 축제위원회는 올해 횡성 호수길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앞으로 축제 주제와 홍보 대책 등을 기획할 예정인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횡성 호수길 축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횡성 원주권지사와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